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날 저희를 찾아주시는 저희 손님 김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주제로 조금 전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한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이긴 합니다만 경찰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어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원호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당시 피해자입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시간이 지나서 본인과 관련 본인의 동의를 구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피해자인지 그 신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관련해서 주진우 의원 측과 사실상의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내가 생명력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어. 그 이후에 사과를 했더니 용서를 받았다는 그렇다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없어 전혀.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의원님. 네. 어제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것은 당시에 양천구의회 구의원이 당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구의원이 주장한 것은 정원호 당시 비서와 비서실장이 카페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했고 주인이 그것을 거부하자 싸움이 됐다. 그러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원호 후보 측은 정원호 후보는 직접 얘기하지 않았고 후보 측만 입장을 얘기를 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일단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양쪽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더 그야말로 접점을 더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 측은 어제 그 판결문을 공개했고요. 판결문은 96년 7월 10일 날 나온 판결문을 공개했고요. 지금 이제 그 김재섭 의원과 주진호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양천구 의회에 속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어떤 팩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한쪽만 답이고 한쪽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피해자가 만약 그게 주진호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피해자가 술집의 주인이거나 또 성매매 요구를 반대하는 어떤 관계자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은 좀 있으면 다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박모 국회의원의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달랐고 그 당시에 민주자유당이라서 판결문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피해자가 정치적 언쟁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이제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 사실일 수 있죠. 또 5.18 얘기는 없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녹취를 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정치적 성향으로서는 국민의힘 쪽에 가까운 분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아마 또 민주당에서의 어떤 과연 제대로 된 이 피해자는 맞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이 피해자 녹취를 한 피해자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왜냐하면 이제 추측을 할 판결문에 뿐입니다. 정확하게 피해자가 누구라는 거는 지워져 있긴 하지만 누구 비서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거고 성씨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판결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의 어떤 진술을 다 합해서 말하자면 검사라든지 조사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을 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판결문을 사인했던 소위 그 판사님의 판결문에 대해서 다 부정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공개한 사람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이었고 그 네. 판결문이 공개되자 네. 그 민주당과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치졸한 정치 공세다. 31년 전 판결문을 왜 공개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김재섭 의원이 양천구 속기록을 공개하니까 본인들이 바로 이틀 전에 치졸한 정치 공세라고 이런 걸 왜 공개하느냐라고 했던 그 판결문을 자기들이 꺼내가지고 이거 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자 김재섭 의원이 어제 양천구 속기록을 공개했죠.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였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본인의 추잡한 폭행 전과를 5.18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여왔던 것입니까? 정원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해명하십시오.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추가 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오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피해자는 당시 순경 경찰일 수도 있고 당시 비서관일 수도 그 민주자유당 국민의힘 네. 전신이죠. 네. 그 정당 소속의 모 의원실의 모 비서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경찰일 네,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름은 지워져 있지만 네다섯 사람이 조사를 받은 걸로 그리고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 상황을 말리던 시민도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네. 시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오늘 지금 녹취가 공개된 본인에 관련해서 제가 그분에게 동의를 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신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의원도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김재섭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전에 공개됐던 주진우 의원이 공개했던 판결문 내용이 이외에 속기록이었습니다. 속기록. 네. 속기록 내용을 보면 좀 이야기하기가 좀 너무 창피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신빙성, 여기에 대한 진실성 이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 의원님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구청장에 대해서 구청장의 비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카페 직원한테 무슨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매매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식의 질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정원호 비서의 행실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팩트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 또 구청장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속기록에 의하면 적극적인 반박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어떤 시인이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또 하나 이제 태클을 걸자면 이제 거기서의 판결문에 의하면 그 가게가
카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카페입니다. 카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술을 좀 먹고 났는데 전체의 계산이 뭐 15만 원 정도 이런 정도를 추산해 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은 좀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카페에 가서 15만 원어치 안주하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카페에 있는 그 종업원에게 무슨 같이 뭐 말하니까 뭐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자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당시 구청에서 구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다만 이것은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곳이 단골로 다니던 곳이라서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날 밤의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언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카페 주인한테 가서 이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날 밤의 상황으로서 하루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95년도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네. 제가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때 양주 가격 네. 카페라고 불리는 이 당시의 주점 유흥주점이라고 지금 제 판결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네. 그리고 속기록인가 어디에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유흥주점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점이란 말은 있고요. 네. 카페라고 돼 있죠. 카페 예. 이름하고 나와 있는데 속기록에는 유흥주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양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보통 그 당시에 윈저 뭐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양주를 먹었는데 그때 가격이 카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 제가 대충 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네,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병, 큰 병이. 그때 보니까 양주 한 병과 맥주 안주를 먹으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 네, 그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제 이런 의혹이 터졌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큰 사안이고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마침 정원호 후보가 국회에서 구청장 후보들을 하고 공약 발표회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원호 후보가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재섭 의원이 밝힌 폭행 사건 거짓 해명 의혹 제기에 대해서 따로 보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가야 되니까. 네, 가시죠. 네. 자, 의원님. 만약에 제가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 메커니즘도 잘 모르고 그 상황을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억울하다면 기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부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설명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어떤 뭐 정치적인 전략인가요? 뭐 우선은 본인은 굉장히 당황을 하겠죠. 마음속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해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폭행을 저질렀고 관내에서 그리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체는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잘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공격하는 대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 내용이 뭐 정치적인 논의를 했던 뭐 다른 뭐 술값 논쟁이든 뭐 또 여성과의 뭐 신랑이든 간에 어쨌든 공직을 맡으려고 하는 또 더군다나 서울시장과 같이 큰 자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 10년 전 일이든 20년 전 일이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용을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원호 후보는 판결문만 주장하면서 반복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 또 시민들에게 미안함을 호소하는 또 그것은 그 정원호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도 다 같이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좀 부실한 또 폭력적인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한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 후보 측은 다시 한번 정 후보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 후보 측은 어제 김재섭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후보 측의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발언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용 여부는 알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고발을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는 속기록이라고 하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증거 없는 비방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일정한 증거를 가지고 그게 증거가 완벽한 증거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방의 어떤 바이어스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선거 때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고소 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정원호 후보가 반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다툼, 폭행까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정치 5.18에 대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견해 차이와 6.27 지방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내용과 관계가 없고 또 오늘 주지우 의원이 공개한 당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의 증언도 당시에 그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체적인 종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판결문에 의하면 정치적인 그 다툼이 있었다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정치적인 논의 중에서 지방선거나 그때가 10월 달인데 시점으로 적절하지는 않아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3개월 뒤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18하고는 또 거리가 먼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다 뭉뚱그려서 정치적 얘기였다 그러면 그런 얘기 속에 5.18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입장 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민자당을 그때 전두환 대통령을 비판했을 수도 있고 그런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뒤에 이 사건이 1차 사건이 있고 밖에서 또 2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2차 사건에 있었던 분을 데려다가 물어봤을 때 전혀 정치적인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공방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논쟁이 있어서 1차 폭행이 있었고 아마 뒤에서 2차 폭행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사건 전체로 보면. 2차 폭행에서 뜯어말리고 신고를 받고 피해자한테 부름받아서 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 앞에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차분하게 전체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5.18 이야기는 없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결문 안에는 5.18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 모모와 함께 합석하여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1차 폭행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광상 변호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언급을 했냐면 정치 관계 이야기 등 이 등 부분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게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큰 틀에서 5.18이든 민자당에 대한 공격이든 뭐 서로 간에 뭐 이야기들 자체가 정치적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러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자, 국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녹취록에 있는 게 사실에 더 가깝다면 왜 있지도 않은 5.18 민주화 운동을 끌어들여서 해명을 했느냐. 이걸 굉장히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도 연어수 파티 5월 17일을 언급할 때 본인은 계속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6월 달, 4월 말, 5월 10 며칠 했다가 한 6번 정도,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5월 17일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왜 5월 17일이라고 얘기 못했느냐 하니까 그 다음 날이 5.18 민주화 운동이 있는 그 기념일인데 그 날인데 그 전날 내가 술을 먹었다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랬다.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자기가 그렇게 뒤늦게 그걸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잡힌 사람이 5.18 생각하겠습니까? 빨리 내가 빠져나가야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그게 초점이 잡혀 있지. 뭐 무슨 민주투사로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건 그거하고 연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나 주인에 대한 협박이 정식 고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5.18을 모욕했다. 정원호 후보가 전과를 해명하면서 5.18을 모욕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이제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되는데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중도층에게는 악재죠. 뭐 이유가 어쨌든 5.18이든 뭐 여성 문제든 간에 폭행을 했다. 주폭. 이런 것은 굉장히 재질이 나쁜 그런 것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어쨌든 후보를 공천했습니다마는 사과해야 될 부분은 빨리 사과하고 또 가급적이면 시장 후보로서 자기가 하는 한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정말로 거짓말로 이것을 모면하려다가 나중에 정말 정치 그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원호 후보나 정원호 캠프가 좀 스스로도 깊이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어제 또 그 정원호 후보가 관련돼서 이 김재석 의원이 제기한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명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최근에 정 후보가 유독 여러 가지 뭐 공약 발표라든가 어떠한 사안 설명에 대해서 할 때 기자들의 질문이라든가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 평가들이 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저희가 간단하게 한 장면만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25만 원 지원 동약을 발표하셨잖아요. 지원 동약을 보세요. 최근에 유기동물 입양 관련해서 25만 원 지원 공약 내용을 공약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정 후보 뒤에 있는 한 구청장 후보로 보이는 분이 가만히 있어요. 이거 근데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꾸 방송에 저런 장면들이 자꾸 잡히면 먼저 터져야 됩니다. 직접
두 번째는요, 주체가 불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게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군다나 정치적 질문도 아니고 공약에 관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후보가 숙지를 하고 적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보니까 정은호 캠프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붙어 있지만 네. 체계적인 어떤 그 역할 분담이라든지 컨트롤 타워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후보가 여전히 물론 그 오세훈 후보에 비하면 경력이라든지 경륜이 다소 일천하다,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모습들은 드러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숙지가 될 때까지는 좀 발언을 자제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어쨌든 정 후보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선거인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갤럽은 몇 프로가 나왔죠? 갤럽은 서울시장 선거 4월 12일 날 세계일보가 뉴스원이 삼국갤럽에 의뢰한 겁니다. 정원호 46, 오세훈 38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자 13일 날 발표가 됐고요. 11일부터 11일까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조사를 보면 한 달 전에 있었던 한국갤럽 세계일보가 의뢰했던 조사에 비춰보면 그때는 15%포인트 격차였는데 지금은 8%포인트 차로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 오늘 또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준비가 못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KSOI에서 C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정원호 민주당 후보 44.9 준비가 됐군요. 44.9 오세훈 후보 39.8입니다. 오차 범위 아닙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22일과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직전 여론조사와 대비해서는 10.2%포인트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5.1%포인트로 대폭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요 상황이 좀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네. 이게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뭐 서울 선거가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이 가능한 얘기고 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나 또 주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그 민감한 지역인데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이라든지 네. 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뭐 공소 폐지라든지 그런 뭐 국민의힘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 정도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장특공 문제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그보다 정은호 후보에게 더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주당 뭐 지역은 다릅니다만은 부산에 가서 뭐 했던 그 행태들이라든지 뭐 오빠 해봐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 자체도 뭐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실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세훈 후보는 장동영 대표하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정하게 소위 인파이터로서의 어떤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 것이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 접점 속에서 과연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후보 시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